반갑습니다. 진짜 속기학원 원장 민경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신다고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 분들께는 정말 축하드린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좀 실패의 쓴맛 이제 떨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 잘 못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고생 정말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고생 진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이제 좀 그만 미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밉기도 할 것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내 합격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 눈치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뭐 실망하고 미워하는 건 의미 없는 짓일 뿐더러 내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변 사람들이 내 합격을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눈치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자신은 내 합격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 자학은 그만하시고, 너무 고생하셨고 스스로한테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미워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예요. 내가 왜 이번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할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난 지금 속기 키보드 쳐다보기도 싫다고요?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으세요? 안 되죠. 한 달 뒤에 시작한다? 2달 뒤에 시작한다? 너무 늦어버려요. 하반기 시험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상반기 시험까지 준비 기간이 꽤 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가 먼저 정신 차리고 내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누가 더 빨리 분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키보드 소음 얘기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왔던 게 저는 기억이 좀 남냐면, 이번 시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장 음질, 이런 얘기는 꾸준히 매 시험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키보드 소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둘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키보드 소음 방해되십니까? 방해가 당연히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옆에서 키보드 쾅쾅 치고 키스킨도 안 끼고 쾅쾅 치는데 신경 쏠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세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저 사람 뭐야?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드실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키보드 소음 내지는 시험장 음질에 따라서 내 합격의 향방이 갈릴 정도로 실력이라면 내가 애초에 시험 준비를 잘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실무 현장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의 소음 때문에 못 들을 상황이 너무 많아요. 누구 원망할 거예요? 이때는 진짜 100% 우리가 실무 때는 정말 더 정확하게 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제 자격증 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2급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했을 때죠. 1급을 합격했을 때인데 저 2급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우리가 키보드 연결이 갑자기 풀릴 때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 치다가 키보드 연결이 풀려버린 거예요. 글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자막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뽑았다가 꽂았어요. 근데 아니 컴퓨터마다 좀 다른 건지 이게 켜지는 게 너무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감상 4줄 반까지는 날린 것 같아요. 너무 연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쳤어요. 이제 뭐 4줄 반을 날리고 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망했어. 아, 이 키보드 뭐야? 망했어.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겠죠? 저는 어땠냐면, 오케이, 그래도 땄어. 라는 생각,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그 날린 거 말고 나머지 다 쳤던 걸로 저는 감히 확신했거든요. 실제로는 떨어졌지만 제가 뭐 4줄 반을 날리든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덜 날렸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몇 글자를 못 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떨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했을 거라고. 네. 나머지 진짜 다 쳤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급 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1급 치면서 오히려 신났어요. 와, 2급 합격했어? 내가 4년 반 동안 해도 2급을 못 땄는데, 오케이, 2급 땄어. 1급 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1급 때는 요게 조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험을 많이 쳐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꼭 시험장 가시면은, 소리 괜찮으세요? 이제 감독관님이 하시면 학생분들 중에서 꼭 누가 손들어서 좀 더 올려주세요. 낭독을 좀 더 소리를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더 높일수록, 음량을 키울수록, 음질은 떨어져요. 더 웅웅대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분이 1급 치는데, 뒤에 분이 계속 소리 좀 더 키워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쳤는데, 덕분에 안 들리는 글자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생방치는 느낌 들 정도로 너무 많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나는 그거 그냥 안 들리는 건 정말 들리는 대로 치고 넘어갔거든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제 손이 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준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쳐본 적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자수에서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안정성을 기준으로 지금 속기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수에서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한 줄은 안정적으로 치십니까? 제가 말한 안정적이라는 건 이 한 줄을 완벽하게 친 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중 제거를 하면서 다 쳤느냐는데,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90%를 받아도 엄청 불안하게 칠 수가 있고, 90%를 받아도 나 너무 안정적으로 쳤다는 느낌이 이제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셨냐는 거예요. 한 줄은요? 아니면 한 어절은요? 그것도 아니면 한 글자라도 내가 안정성을 갖고 치셨습니까? 아마 이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감히 확신하건대 한 어절도, 심지어는 한 글자도 안정적으로 치지 못했고 그런 연습이 안 됐을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가 3급에서 2급에서 1급 준비할 때 98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점수가 오르질 않죠. 내가 1년 준비를 5년 동안 했다, 6년 동안 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99점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죠. 여러분, 자격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가 속기 시장에 가서 통할 수 있는 실력, 즉 실무를 목표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그 실무랑 자격증 목표랑 뭐가 다른데요? 내가 안정성 있게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격증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왜 따라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한 이 실무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자격증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면서 너무 안정성 있게 그때그때 하중이 발생해도 다 하중을 다 제거하면서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맞춤법 띄어쓰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막 동서남북을 동북공정이라고 쳐도 되잖아. 그래도 그 부분만 틀리고 가면 되잖아요. 한글 속기 시험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진짜 자격증은 따라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젠 아실 거예요.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실무를 목표로 가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라 실무를 목표로 연습을 했는지요?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무를 향한 연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격증은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 이번 시험에서 손이 너무 굳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지는 손이 너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손 굳는 건 왜 굳어요? 저 이런 글도 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학생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손이 너무 굳는다. 해결 방안이 없냐? 하니까 손 마사지를 하시라. 이런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손이 무거워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게 정말 팩트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속기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기 다 들어보면 수업을 한 달 정도 들어보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진짜 이건 속기는 이론 공부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태까지 자기가 속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정성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 달 뒤는 늦습니다. 2달 뒤는 더 늦어요. 지금부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준비하신다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왜 모를까요? 저는 이제 나중에 저 4년 반 동안 준비했잖아요. 나중에 부모님이랑 형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시험 치고 연락을 제가 안 드려요.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다 가족들은 아셨대요. 얘 떨어졌구나. 맨날 똑같으니까. 맨날 떨어지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결국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만 미워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노트랑 펜 꺼내서 내가 지금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손이 굳고 왜 속도가 안 올랐는지 본인 견해를 한번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